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은 아침 얘네가 지금 시작을 안 했죠, 장을. 장을 시작하면 일단 여기 한번 테스트하러 갔다 올 겁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이제 여기선 그게 정석이기 때문에 아침에 찍어 눌러서 여기를 테스트하고 오는 게 상당히 이치에 맞는 일이다. 먼저 올라가면 이건 맞질 않아요.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왜 맞지 않냐? 이게 결과론적으로 양전 마감했기 때문에 애들이 버팁니다. 애들이 버티기 때문에 뭐 종가 베팅을 했든 뭐 어떤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버티기 때문에, 그리고 끌어올린 에너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한번 찍어 눌러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만들지 않으면 바보다, 얘네들이. 그래서 아마 만드는 행위를 먼저 할 것 같은데, 그 타겟을 지금 테슬라로 맞춘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쨌든 아침에 재미가 없어야 종가쯤에는 도지성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일단 추세를 봤을 때 이거 못 넘었죠, 여러분. 이 지금 이 주 추세를 못 넘었기 때문에 전혀 미국 시장이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다. 어쨌든 아침에 미국 트레이더들은 좋을 걸 기대하면 상당히 바보 트레이더다. 아침엔 좋을 리가 없다. 그렇게 일단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트레이더라면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알고. 모르면 바보. 일단 그게 맞습니다. 일단 자,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잠깐 말씀드린 거고, 오늘 뉴스도 별로 안 갖고 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 뉴스를 보면 이게 4일 전 뉴스예요. 4일 전. 다른 분들 들어오실 때까지 잠깐 보고 계세요. 오늘 뉴스 얘기를 많이 안 할 거라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보면 지금 우간다에서 한국에 초청장을 보내서 원전 협력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 수력 원자력이 우간다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원자력, 이것도 아마 MOU가 될 확률이 많아요. 실제가 아닌 그냥 양해각서 수준일 거예요. 왜냐면 저는 우간다에 돈이 어디 있어요. 우간다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11조나 되는, 그것도 원전에만 11조를 쓴다는 거예요, 우간다가. 이거는 그냥 일단 우리 측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여기 뭐 블라블라 뭐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보스 포럼 이거 한다고 해서 순방 가는데, 여기도 방산, 에너지, 원전 이런 거던데, 이거 결국에는 립 서비스 MOU만 하고 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이것도 실제 계약은 까봐야 아는 거예요. 저번처럼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원전. 어쨌든 원전 뉴스가, 그리고 방산 뉴스가 자고 일어나면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게 단적으로 그냥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현대로템 갖고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뭐 류키님이나 뭐 어떤 분들 제가 알기로 뭐 로템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때 이거에서 고점 친 건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쌍봉 맞고 떨어질 때, 사실 이날 첫음봉 떨어졌을 때 팔으라고 할까 하다가, 이게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잘 팔았다고 해도 여기서 사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여기서 덤비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또 죽였죠. 올라가는 척하고 저점을 이탈시키고. 굉장히 얘가 지금 힘들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못 샀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물타라는 말은 했어요. 물이 아니라 불타기를 하라고. 아니면,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 난 사람은 없어요, 이걸로.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들이대고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얘기했었고. 근데 이 방산 보면 얘 말고 한국항공우주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애들 보면 지금 얘네들이 여기서 지금 다 죽다 다시 정고점 트레이러 가려고 하는데, 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세요. 내용도 좋고 하니까. 뭐 오늘은 한국항공우주가 썰이 몇 개가 나와가지고 올라간 건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가 차기 방산 계약을 따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 방산 펀드, 이 방산 에너지 이쪽 관련된 펀드가 나와서 걔네들이 이제 수작 부리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차트를 이렇게 봐서 그런데, 로템도 여기 갈 거고 에어로스페이스는 넘어갈 것 같고, LIG 넥스만 제일 헤매는데 뭐 이건 안 갖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두둑이 맞아요 다시. 그러니까 제일 지금 아름답게 조정 주간에는 현대로템 하나예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너무 오바해서 땡겼고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안 가려고 했다가 리포트 조작질하고 펀드 애들이 분탕질하면서 여기 보시면 애들이 차트가 똑같아요. 여기 한번 부러졌죠. 저번 주 한번 부러졌었어요. 방산이. 왜 부러졌냐? 이게 왜 부러졌냐면 지들이 여러분들 방산 관련주를 왜냐면 너무 뉴스에서 방산을 떠들어서 애들이 안 파는 거야. 홀딩하고. 근데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흔들어 제껴서 내가 여기 돈을 넣어야 되는데 비싸게는 못 사겠고 그렇다고 또 니네 물량은 잡아 먹어야겠고 그러니까는 저번 주에 이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갖다가 패대기를 쳤어요. 죽으라고. 그리고 돈 니네들 내놓으라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뭐냐면 얘네들이 전혀 하나도 끝난 게 아니.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원전은 제가 봤을 때 딱 이거예요. K 원전은 둘 중 하나예요. 문재인 대통령 처음 대통령 되시고 나서 수소 밀었다가 수소가 날아갔어요. 4년 동안. 기억나세요? 안 나실 거예요.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자기가 수소 뭐라 그럴까 수소 생태계 만든다고 기업들을 쥐어 짜가지고 근데 이게 수소가 가다가 말았어요. 4년간. 원전이 거기 기로에 서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왜냐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게 원전, 방산, 에너지 뭐 똑같은 말인데 이쪽인데 방산은 숫자로 나와. 그래서 미국에서도 밀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전쟁 터졌기 때문에 이건 숫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도주가 맞아요. 근데 원전은 숫자가 안 나오고 자꾸 꿈으로 가. 자꾸 미끄러지잖아요. 프랑스랑 싸워서 뭐 미국하고 싸워서 미끄러만 지죠. 이렇게 자꾸 꿈으로 남으면 재수 없으면 원전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수소골 날 수가 있다. 원전 관련주는. 반드시 다음 주에 장대양봉을 뽑든 말든 실제로 계약이 이뤄져야 된다. 모처럼 방산처럼. 그래야 우리가 바이앤 홀딩을 한다. 지금 뭔가 자꾸 외치기만 하니까 원전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찍혀야 그게 주도주가 되지. 여러분,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코로나 전에 여기서 왜 사라고 그랬냐. 이거 숫자가 찍혔어요. 1조 계약. 처음. 저 찍히기 시작했기 때문이. 근데 지금 보정파워 때 시간이 상한가 갔으니까 보면 고점이 아직도 여긴데 자꾸 여기서 꿈만 얘기하고 있다. 우간다, 체코, 어느 나라 자꾸 나라만 얘기야. 현실이 안 되면 얘네는 못 간다. 왜? 아니 선생님 주식이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꿈을 먹고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먹었잖아 여기서. 이미 얘는 여기서 꿈을 먹어버려서 여기선 더 이상 꿈이 존재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실물이 나와야 돼. 자꾸 실물이 안 나오니까 원전이 가지 못한다. 원전이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방산은 왜 가는지. 왜 방산 펀드가 조성됐겠어요. 5천억, 1조, 2조 앞으로. 그쪽은 숫자가 나와서 들이댈 수 있거든. 그쪽은 펀드 매니저가 들이댈 수 있지만 이쪽은 뭔 숫자도 안 나오는데 이미 이렇게 꿈으로 올라간 주식을 여기서 들이대요. 전혀 거래가 나오지 않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세력이 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땡겨도 어떻다? 요 정도. 여기서 또 헤딩 맞는. 왜? 성과가 없잖아. 가시적인 성과가 없잖아. 그래서 원전이 지금 헤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 자, 네이버가 미주 북미판 중고나라 당근마켓 인수한다고 해서 제가 이때 포시마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포시마크 인수 자금이 2조 5천억 정도 내외에서 줄어들었어요. 거의 1조나. 여러분 1조나 지금 인수 시점이 날짜를 잘 잡은 건지 환율이 도와준 건지 사는 가격도 줄어들었지만 이제 보세요. 포시마크 잘 샀다는 얘기를 각 언론, 리포트, 증권사 여러 군데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이버가 잘 샀다 결국. 얘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 네이버를 가지고 저를 괴롭히셨던 분들 제가 내용이랑 기술적으로 얘기해보면 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끝났다는 신호가 나오면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도 물가는 높고 금리는 고공행진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 가지는 못해요. 여기서 박스권을 보일 거예요. 다만 지난 1년 반 동안 있었던 이런 행간의 투매의 끝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투매의 끝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투매는 내용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조가 났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조. 날지 안 날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죠. 누가 합니까? 플러스 2조로 바뀔지. 내용으로는 못 잡아요. 다만 기술적으로 차트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데, 보면 이 네이버 1년 반 동안 빠질 때 보면 여기가 가장 크러쉬가 심하게 나서 제일 많이 빠졌어요. 이 구간이. 지난 1년 반 동안 중에 네이버가 제일 많이 빠진 구간이 7, 8, 9, 10월 초예요. 여러분, 역사상 잘 보세요. 제가 돌려보는 거예요, 일부러. 네이버가 지난 10년간, 네이버가 지난 20년간 제가 1,000원대부터 봤을 때, 지식인이 있지도 않았을 때부터 봤어요, 제가. 네이버가 얘 역사상 지금 이 각도로 빠진 적이 있으면 제가 장을 지질게요, 지금. 네이버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이만한 각도로 빠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 각도로 빠진 적이 없어요. 서브프라임 때도.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이 구간이. 굉장히 손실폭이 커졌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그 개인 투자자들의 가슴을 여기서 끌어내린 게 아니라 여기서 막판에 끌어낼 때 막판 러쉬로. 그럼 지금부터 행보로 여러분들 진을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기다리겠죠. 포시마크 같은 거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얘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가운데 또 하나의 비즈니스가 생겨서 나한테 또 하나의 혜자가 생긴 거 하나 더 추가일 뿐이지, 포시마크가 망하면 네이버가 망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건 그냥 하나의 이벤트예요. 회사가 크기 위한. 카카오는 문어발 상장을 택했고, 네이버는 계열사들 전혀 상장 안 시키고 매출의 의존도를 해외로 넓히기 위해서 포시마크는 아니 어디다 줘. 아마 이쯤에서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했으면요, 불을 뿜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포시마크를 인수했다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점수를 안 주는 것 뿐이에요. 왜?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무섭고 어려워졌으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판에 웬 2조가 나가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 구간이었으면 환호를 질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시절을 잘못 만난 거예요, 네이버가 지금. 포시마크 인수하는데. 성장 가도에 있었을 때 인수했다고 나왔으면 분명히 가산점을 모든 투자자들로부터 받았을 텐데, 하필 이렇게 20년 만에 두들겨 맞는 장에 이런 게 오니까 그걸 악재로 인식을 시켜버려요. 이 세상이 악재가 전혀 아닌데,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얘가 카카오처럼 무분별하게 자회사들을 상장을 시키기로 했어요. 뭘 했어요? 저는 이런 마켓 쪽에서도 보면 모르겠어요. 쿠팡이 하는 걸 네이버가 못하진 않을 거예요. 하려는 시도는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알고. 독점적 위치에서 전 더 운영을 잘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주식의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많이 싸다는 거. 아니, 지금 뭐 내년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한번 더 빠져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이걸 두려워하자 이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그냥 투자자일 뿐이니까 과실만 먹으면 되는 거지. 한 사이클만. 그 다음 사이클은 그때 가서 또 걱정하면 되는 거. 이제 이런 리포트들이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면 네이버한테 카카오와 다른 어떤, 분명히 시장에서의 가산점을 줄 거예요, 얘한테. 제가 오랜만에 방송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르나 본데, 김어준 유튜브 첫날 슈퍼챗 세계 1위에 며칠 만에 100만 명 됐대요. 일주일 만에 100만 명 됐나 봐요, 구독자가. 어제 뉴스로 보셔서 알겠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실존주의 어떤 트레이더기 때문에 저런 지표가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게 네이버 20년 차트인데, 어차피 내가 롱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이제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내가 롱플레이어가 아니라면, 대부분 롱플레이어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9할 이상의 롱플레이어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금, 아니면 어떤 정보력, 그게 제일 중요한 개인의 한계. 이 개인의 한계라는 건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이게 롱플레이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는 투자는 결국 방향성이거든요. 이게 방향성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방향성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단기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단기는 3개월, 최대 6개월, 1년 이상 갖고 가면 미친 거.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3일짜리 이것도 있겠지만 그냥 길게 보면 단기는 여기까지가 단기예요. 단기를 봤을 땐 단기는 방향성 매매라는 게 없어요. 방향성 매매한다 그러면 이건 미친놈인 거예요. 단기를 하는데 무슨 방향성 매매? 이건 방향성이죠. 이런 건 방향성 매매지만 대부분은 단기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방향성 매매, 추세 매매를 안 하고 대부분은 모멘텀, 그것도 단기 모멘텀, 테마 이런 거 위주로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태생적으로. 왜? 개인이니까. 개인이기 때문에 롱풀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 매매를 안 합니다. 웬만하면. 장기 상승장 걸리지 않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단기 위주로 진짜 길어야 6개월 안에 끝내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틀을 짜 나가야 돼요. 뭐 사자마자 올라갈 수도 있죠. 이틀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 3일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은 방향성 매매랑 단기 매매를 착각을 해요.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서 한 방향으로 추세를 이루는 건 방향성 매매인데 이게 지금 할 때가 아니잖아. 무조건 테마, 모멘텀 이거밖에 없어. 이거 위주로 승부를 봐야 돼. 그러면 이런 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제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여러분, 근원 CPI가 어쩌고 저쩌고 숫자 0.1이 더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땐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는 뭐를 봐야 되냐? 어느 쪽으로 파도를 칠 건지를 빨리 계산을 해야 돼. 이제는 6.5다, 다음에 6.2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우리가 4분기죠. 최소한 1분기, 최소한 2분기 이거를 예측해서 빨리 내 단기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거비가 근원 CPI의 40%를 차지해요. 렌트죠. 안 내려. 주거도 안 내려. 왜? 주거비는 금리를 보고 연준은 주거비를 보는 이런 악순환. 서로 누가 뭘 잘못한지 몰라. 연준은 주거비 보고 있고 주거비는 금리 보고 있고 안 내려.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금리 올렸어? 주거비 안 내려가. 주거비 안 내려가네. 금리 또 올려? 이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주거비는 어차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집값. 이거는 시차를 두고 빠져요. 원래 기본빵이 6개월 이상 걸려요.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주거비는 빠질 거예요. 주거비는 빠져. 근데 저는 크게 빠질지가 의문이. 이제 못 믿어. 이제 이런 지표에 대해서 못 믿는. 다 틀렸기 때문에. 전 주거비가 그렇게 급격하게 빠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제일 연준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서비스 물가. 임금, 고용. 이건 뭐 둘이 때려야 뗄 수 없지. 근데 여기서 이 바보 같은 연준, 아니면 세상에서 유튜브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경제 유튜버들 착각하는 게 제가 주거비도 안 빠질 것 같고 서비스 물가도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번 연도 들어서 모든 플레이어들이 보는 게 상저하고예요. 상반기 안 좋고 하반기 좋다. 제가 그래서 상고 하저 반대다. 저는 이쪽이다. 상반기 좋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거예요. 다시는 숏을 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는 분명히 상방을 본다. 얘기했죠. 지금 시장 올라가죠. 분명히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나올 건데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단기 3개월, 6개월 본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상반기는 좋을 거야. 그럼 빨리 승부를 봐야 돼. 빨리빨리. 그럼 왜 상반기에 승부를 보고 하반기 그러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미국의 리쇼링에 따른 일자리 증가 추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 뭐 CPI가 6.0이다, 뭐 5.2까지 갈 거다. 이런 숫자 노름이 아니라 지금 풀고용이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온대. 그럼 기업들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다? 사람을 자른다. 사람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업들이 하는 게. 그리고 광고비 줄이죠. 그 다음으로 하는 게. 풀고용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오고 CPI가 빠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 두 가지 여기선 맹점이 있어요. 뭐냐? 첫째,
미국이 지금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해가지고 이것들이 제일 잘한 게 달러 수출하는 건데, 이 달러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국 내 리쇼어링,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에 있던 공장을 자국 내로 불러들이면 세금 우대 혜택을 준다든가, 주정부나 그런 어디죠? 각 주에서 어떤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해외에 있던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면. 근데 리쇼어링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IRA 입법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자국 내 해외에 있는 공장을 자국 내 불러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IRA라는 미치법을 만들어서 해외 기업들한테까지, 이건 리쇼어링이 아니죠. 해외 기업들까지 야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안 하면 니네 물건은 못 판다. 이 두 가지를 지금 했기 때문에 사람을 자르는 형태를 내더라도 다시 풀고용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왜? 해외에 있는 공장은 자국 내로 불러들여. 해외에 있는 기업들까지 자국 내로 불러들여.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금속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들이 해외로 갑니까? 자기네 어떤 미국 국민들을 쓰겠죠. 우리도 일부 가겠지만 미국 민을 고용하겠지. 한국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연준이 바라보는 게 물가고, 지금 더 바라보는 건 임금, 이런 풀고용에 따른 임금 상승, 서비스 물가 폭등, 이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풀고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리쇼어링이랑 IRA 때문에 이 풀고용은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는 이것들이 눈치를 못 챌 거예요. 왜? 지금 7.2, 말장난 쳐서 6.4, 6.1, 5대 봤어? 이렇게 말장난 숫자로 노름하다가 1분기에서 어느 선 넘어가는 2분기 사이에 이런 말장난을 치다가 시장에서 인지를 할 겁니다. 야, 지금 2%가 우리가 목표인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직도 6이네? 그리고 이번에 빠진 거는 에너지 가격, 흔한 말로 휘발유 가격이 빠져서 그런 건데, 봤더니 일자리 증가가 그대로고 임금은 여전히 빡빡하고, 만약에 이 에너지 가격이 다시 한번 이런 중동에서라든가 러시아에서 어떤 이상한 헤게모니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에너지 가격을 흔들어 제껴놓으면 이 6이었던 것들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인지 부조화에서 인지를 해요. 아, 사실 하나도 내려온 게 아니구나. 뭐가? 물가가. 죽었어 너네는. 5.5, 6.25, 7, 그냥 시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상고하저. 여기서 하반기는 인식을 한다는 거지. 누가? 시장이.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전혀 물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빨리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빅 크러쉬가 나온다. 분명히 나와서 여기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뺄 거다, 이것들이.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금리를 낮추는 거죠. 그건 뭐 큰 그림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인지 부조화가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인지가 돼야 된다. 지금 여기서. 지금 절대 CPI가 빠지고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착각이다. 에너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빠졌기 때문이고, 미국의 고용은 계속 탄탄할 거고, 그러면 이 비싼 사탕값을 얘네들, 이 아메리카인들이 계속 지불할 거기 때문에 물가는 어느 일정된 수준에 가면은 머물러 있을 거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지금 저축률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다는 얘기지, 가게에. 아직도 가게에 돈이 있기 때문에 임금도 좋고 고용도 좋고. 그러니까 이 물가가 잡히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은 전반적인 큰 얘기를 하면, IMF 총재가 이번에 나와서 하는 말이 세계 경제가 연말에 반등한다. 미국이 침체가 없다. 이걸 보고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IMF 총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미국은 침체 안 할 거다. 좋을 거다. 여러분. 여기 또 하나 제목이 있는데, 게오르기바가 미쳐가지고 지금 침체 터널 끝이 보이나. IMF 세계 경제 바닥 쳤다. 이런 것만 봐도 시장은 바닥이 쳤을 리가 없어요. 지금 메이저는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포럼이 열립니다. 스위스.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에요. 이게 이제 이번에 또 1월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역적 모의를 하려고 여기서 모입니다. 이번에 매년 모입니다. 매년 모이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만들었고 뭐 그런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공부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공부가 아직 되지 않은 일반인들. 순진하고 순수해요. 무슨 말이냐면 1857년에 미국에서 처음 경제 위기가 터집니다. 1857년 이제 미국에서 처음 경제 위기가 터지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 남북 전쟁도 나죠.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링컨도 나오고, 링컨이 이제 나중에 암살당했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요새 가장 머릿속에 박혀있는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위원회, 그냥 연준. 제가 생각하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연준은 자기가 할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하도 정보가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알지만, 흔한 말로 이제 양털깎기 다 알아요. 요새는 일반인들도. 이제 처음에 요 근래 양털깎기가 들어간 거는 동아시아 위기 때, 동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이제 IMF에 빠져가지고 외환위기 왔을 때, 이때 한번 양털이 깎였죠. 근데 미국은 양털이 언제부터 깎였냐면,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록으로 봤을 땐 처음 경제위기 터졌을 때 이때 양털이 깎입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나고 링컨이 암살당하죠. 링컨이 암살당한 거는 뭐냐, 자체화폐를 만들라고, 미국의 자체화폐 그린백이라는 그걸 만들라고 좀 흔한 말로 지랄을 떨다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데는 이제 뱅커들이 관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뱅커는 이 연준 같은, 연준이 탄생되기 전, 연준이 탄생된 후 이런 뱅커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연준 탄생된 게 나폴레옹 때문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어진 겁니다. 주식하기. 그러니까 경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안 졌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을 더 재미나게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리고 우리나라에 IMF가 안 왔을 겁니다. 이 나폴레옹 나쁜 놈이 지면서부터 이 세상은 뭔가 어떤 이런 뱅커들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30년 모기지 대출 받고 풀 이자 내고, 이 모든 방법들의 원죄가 나폴레옹한테 있어. 얘가 짐으로 인해서 영국의 중앙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이것들이 뱅커들한테 넘어갔고,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양털을 깎는데, 자기네 나라 깎고 옆 나라 깎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 200년간 한 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번에 크게 깎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재앙적 수준, 심각한 수준의 경제 위기가 오지 않고서는 절대 골디락스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연찬육 무슨 말이에요? 아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어느 중간쯤에 있는 그런 단계, 아름다운, 그게 없습니다. 얘네 연준이 작정을 하고서 뭐 이렇게 아래로 더 빠지면 음모론이 되니까 말은 안 드리겠지만, 연준은 시장을, 그러니까 전 세계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네이버 지금 46만원에 산 사람, 35만원에 산 사람, 25만원에 산 사람, 지금 20만원을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당신들 임금이 아직까지 받쳐주거든. 세상이 너무 발전을 해서 고임금이 됐어요. 월 400, 월 500, 월 1000, 이게 먹고 살만 하거든. 이거를 재앙적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연준이. 왜? 얘는 그래 왔으니까 맨날. 근데 지금 버틸 만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끝내요. 절대로. 이런 수준의 상태에서는 얘네들은 절대 끝내는 적이 1857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어요. 간단하게 끝낸 적이. 근데 지금 1800년부터 시작된 이
화폐 노름이 200년간 이렇게 팽창하고 여기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주 팽창할 대로 팽창한 풍선 같은 끝자락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거 빠지고 끝낸다?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돼요. 여기서 자율반등 나올 거예요. 저는 이 자율반등을 먹으라고 네이버를 사라고 했던 거고, 여기서 빠질 거란 얘기죠. 다 죽으라고. 다 죽어서 자산 가치를 재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재조정하고 뭐가 나오냐?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엔 이걸 갖다 들이댄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실물 자산시장 다 조정 거친 다음에 풍비박산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네가 어떤 룰을 갖다 놓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새 룰을 만들기 전까지, 그 새 룰에 부합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 주가는 여기서는 반등 주고 죽고 반등 주고 죽고 반등 주고 죽고 반등 주고 죽었지만 어느 순간 그냥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연준이 금리가 4.5에서 2월 1일 날 FOMC 하죠. 3월에 FOMC예요. 여기서 지금 0.25야. 0.25. 이건 좋아.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야. 5까지 가.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시장이 이제 인지를 합니다. 사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시장이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연준이 여기서 머무르겠냐는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기준금리 5%에서 1년만 버텨도 시장은 죽어 나갑니다. 근데 1년 버티는 거는 이미 공식이 됐죠. 공식적이 됐어요. 금리 안 내리, 올해 금리 조정 없다는 건 이거 공식적으로 이미 여러 매체에서 나왔어요. 근데 5%에서 마감일지는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5%에 머무를 수도 있겠다. 이 말이 웃기죠. 근데 만약에 시장에서 인지하기 시작할 때는 기준금리가 5%에 안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시장이 나락을 가겠죠. 아래로. 1929년에 대공황, 100년 전이 100년 전 대공황. 1987년 블랙 먼데이, 지수 하루에 30% 빠졌죠. 지수가.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하나의 어떤 뭐 이벤트가 있었나 보다 그때도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연준의 양털깎기예요. 모든 게. 여러분 닷컴 버블이 왜 났어요? 그냥 인터넷이 갑자기 따따따 점이 나와가지고 한 거예요? 얘네들은 주기적으로 돈을 풀었다가 말렸다가 하면서 전 세계 자산을 자기네가 뿜뿜하는 거예요. 싼 값에. 화폐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네가 최고의 발명품인 달러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얘네가 여기서 멈출 거라는 얘기냐는 거지. 이제는 제조업까지 손을 뻗어가지고 자국 내에서 그 짓거리까지 하겠다는데, 한동안 상승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시장이 여기서 안 죽어요. 지금 자 보세요.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왔죠. 벌써 거의 뭐 2달 뺀 거 다 올렸어요. 지금 내일 오르면 거의 다 올라요. 제가 분명히 하락이 없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아시아 시장 보면, 홍콩 시장 보세요. 항생 보면 이미 깨진 저점까지 왔어요. 직전 깨진 저점까지 왔어요. 오늘 왔어요. 굉장히 V자 반등이죠. 굉장히. 근데 이때도 시장이 다 죽어나간다고 누가 모든 사람이 다 반대로 외칠 때 제가 안 죽을 거라고 했듯이, 이걸 맞췄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남들하고는 시각이 좀 다르니까 내 시각을 들을 필요도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홍콩 H지수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이탈된 저점이에요. 강력한. 왜냐면 2015년 저점, 2020년 코로나 저점도 깼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저항이에요. 만약에 여길 뚫고 넘어갔다 이러면 골디락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넘기도 힘들고 넘었다가 바로 죽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 깨진 거를 회복했다가 여기서 한 몇 달 놀 거예요. 놀면서 당신들의 혼을 빼놓을 거예요. 분명히. 아, 이건 위기는 없다. 확실히 CPI도 잡히고,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니까 이게 지금 뭔가 멀쩡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에너지 가격 빠진 거 말고는 전혀 변한 게 없다. 근데 혹시라도 에너지가 턴을 한다거나 달러가 다시 강달러의 조짐이 보인다든가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이번에 빠질 때는 가만 두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때 일단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이게 홍콩 H지수인데 이게 옛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정말 전 세계 난리 났을 때예요.
이게 빠졌죠. 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빠진 폭의 반 정도 돌아왔네요. 정확히. 그럼 내가 만약에 지수에 베팅을 했거나 H지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칩시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본전이 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전을 간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여기서 질렀다면. 본전만 왔을 뿐이지 이익이 난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하단에 있죠. 지수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한 주식의 고점에 물리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왜? 제가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갖고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네이버를 보시면 네이버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랠리를 펼쳤을 때 이거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5년. 여러분 본전 오는데 5년이 걸렸어요, 기본이. 마이크로소프트 몇 년 걸렸죠?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죽어난다는 얘기예요. 잘못 걸리면. 그러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 조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복구를 하시고 이창용 총재도 말을 바꿔서 우리나라는 분명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있다. 그건 이제 가계대출이랑 부동산 때문인데 그래놓고 지금 기준금리 바로 올렸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절대 믿지 마세요. 뱅커들은 믿으면 안 돼요. 얘네들은 이게 제일 황당한 직업이에요. 여러분의 돈을 지들이 맡아다가 남한테 빌려줘요. 그것도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급준비율 몇 프로입니까? 한 8%입니까? 그거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100만원 집어넣으라고 한 다음에 지들은 승수노름 해가지고 25승인가 그러죠 얘네가. 승수노름 해가지고 100만원이 막 1000만원 억. 이게 제일 황당한 직업이에요. 은행이. 제가 장담하는데 이창용 총재가 분명히 3점을 올려놓고 또 말 한번 할 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미국하고 우리랑 1포인트 내외니까 지금 금리차가 1% 내외면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이 얘기를 또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조금 안 올리는 쪽으로 그 얘기했다 바로 또 말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5%가 하고 미국이 7% 가면 나 죽는 거예요 그때. 5%에서 머물러도 죽는데 5%가 끝이 아니면 더 죽는 거예요. 지금의 CPI는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CPI가 다음 달에 5자를 본다 해도 그렇게 시장이 드라마틱하게는 안 갈 거예요. 왜? 분명히 침체를 바라볼 거거든. 분명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드라마틱한 반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22만원 가면 거의 다 막장 탄 가격이고 여러분 생각하는 건가 드라마틱하게 시장이 막 안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만약에 한 3달 뒤에 CPI가 만약에 4.5 갔다. 시장이 안 해요. 환호하지 않을 거예요. 왜? 아니 돈을 걷어들이잖아. 여러분 금리가 오른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일반 분들이 잘. 그냥 은행에서 내 대출이자가 올랐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의 값을 굉장히 높이고 돈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은행 안으로 다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주식을 올릴 돈이 없는데 누가 올리냐고 도대체. 답답해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 주식은 누가 올리냐 이거지. 시중에 돈이 없는데. 여러분 금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금리 인상하면 간단하게 무슨 금리 인상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초등학생 되는 거예요. 은행으로 빨아들여서 시장에 본의 아닌 긴축을 만드는 거예요.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아셨죠? 굉장한 긴축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얘기예요. 금리 상승이라는 얘기는. 그럼 도대체 누가 올립니까? 주식을 누가 사냐고. 돈이 없는데. 알겠어요? CPI가 내려간다고 해도 금리를 계속 머물러 있거나 상승을 시키면 누가 주식을 살 거야 도대체. 누가 채권을 투자합니까? 누가 유상증자 받을 거예요? 예? 누가 시비 발행해서 이걸 받아들일 거냐고. 누가 대체. 그런 거예요. 금리라는 말이. 시중에 돈을 안 남겨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채권 아니면은 시장에서 도는 유상증자, BW 발행, CB, 회사채 시장 이거 돈이 어디 있냐고.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너무 아름답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이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쯤 미국 전역의 항공기 이륙이 2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다. 원인은 조사 중인데 이렇게 미국의 모든 항공기가 이륙이 금지된 건 9.11 테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상 초유의 전산 오작동이 났는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거 전산 오작동이 왜 났어? 그때 9.11 테러 났을 때 여러분 2001년이죠. 9.11이 언젠지도 모르면 괜찮아요. 몰라도. 부시 대통령 때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시 가문이랑 여러분 답답해서 그래요. 오사마 빈 라덴 가문은 아는 사이예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일단 그걸 아시고 답답해서 그래요. 9.11 테러 이후에 지금 전역 항공편이 올스톱 됐다는데 저는 이게 왜 이 기사를 보고 이것들이 또 여러분 전산 오작동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나중 되면 알 거예요. 전산 오작동이 한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일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20년 만에 셧다운 다 마비가 왔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만약에 금융권에 일어난다. 이거 답 없는 거예요. 아셨죠? 로라님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로라님 계좌에 1억이 있어. 왠지 없을 것 같지만. 근데 금융권 전산 오작동 났어. 만약에 갑자기 어떻게 될지는 뭐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제가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지금 목소리가 좋지가 않아요. 죄송하게. 자 여러분 보세요. 제 말대로 미션 더 빠졌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제가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했죠. 아침에. 이게 당연한 거. 이거 안 빠진 바보예요. 이건 제가 시세 조종이라고 그러긴 그냥 시세의 어떤 전략을 짠다고 했을 때 당연히 끌어내리죠. 바보 아닌 이상. 뭐 바보입니까 얘네가? 저도 하는 걸 모를까봐. 네, 그렇게 이렇게 테크니컬적인 게 굉장히 별 5 중에 여러분 곱하기 100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실전주의로 봤을 때는 사실 테크니컬적인 게 7할 이상이지 아무리 어떤 모멘텀이 나오거나 강력한 재료 똑같은 얘기지만 강력한 수급 뭐 똑같은 얘기예요. 왜? 모멘텀이 들어오면 수급이 다 따라 붙죠 당연히. 이건 뭐 하나 같은 말인데 이 모든 게 마저도 테크니컬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 주식은 가질 못하거나 어떤 악센트를 주기 힘듭니다. 우리가 내가 만약에 시장의 조성자라고 쳤을 때 내가 만약에 시장 조성자라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거를 내가 조금 바운드를 하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나는 당연히 테크니컬적인 거를 치고 들어가서 하죠. 모멘텀 재료 수급 이거는 어차피 차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테크니컬적인 거를 계속 연마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술적인 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금값이 돈당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종로가 오늘 드디어 제 금값을 잠깐 보면 아직 고점을 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상태로 가면 1900이 넘겠죠 당연히. 1900이 넘겠는데 저는 그냥 미친 소리 한번 하면 돈당 우리나라는 한 돈당 그러니까 미국처럼 1온스 이게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1배럴. 아니 1배럴이 뭐야? 몇 리터란 얘기야? 이런 게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당 말씀드리면 저는 한 돈당 못 가도 100만 원이 가야 돼요. 지금. 원래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쥐어 짜고 있는 거죠. 누가? 시장 메이저가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금이랑 은을. 금이랑 은 시장에 개입해 있죠. 지금 누가? JP모건이 이쪽 실물 이쪽 시장에서 이 상품 시장에서 엄청난 찍어 누르기로 누르고 있다. 자기들이. 근데 그래도 이제 어느 순간 시장에서 눈치를 채기 시작하면 은이랑 금 가격은
엄청나게 뛸 거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전략가는 여러분 몇백만 원도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금을 할 수 없다면 은이라도 소량 모아가는 재미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자, 지금 내 주식이 궁금하다 하신 분이나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니요, 3, 4월에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왜 3, 4월에 빠지냐? 자,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목에 보면 설날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여러분, 다음 주가 설날이죠. 저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단기적으로 다음 주가 설날이기 때문에 지수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절대 안 매겨줘요. 설날에 개인들 돈 필요하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저 가은님이 말씀하신 3, 4월에 빠진다 하셨는데 3, 4월에 왜 빠집니까? 상패 시즌이죠. 근데 멀쩡한 주식들에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감사 거절 나올 겁니다. 회계법인에서 갑자기 뜬금포로 감사 거절 나올 거예요. 이런 애들이 뭐 100원짜리 상패는 당연한 거고, 멀쩡한 데에서 막 감사 거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막 유상증자 폭탄 때릴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3, 4월 달에. 돌아오는 다음 주에 웬만하면 내가 이익이 나고 있다, 본전 근처다. 예, 조심해야 돼요. 하반기까지 안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시장에. 그렇다고 여기 유튜버들 중에 무분별하게 뭐 하락만 외친 사람들 있죠. 그냥 죽여야 돼요, 다. 괜히 이런 반등, 이런 찐 반등을 못 먹잖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투자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이 코덱스 지금 고퍼스 보면 죽었죠. 그래서 완전히 죽어나갔죠. 뭐 멘탈리스트님 같은 분 정리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자꾸 고버스 보면서 인버스를 보면서 기관 외국인이 산다고 하면 자꾸 위축이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전혀 수급을 볼 필요가 없다. 왜? 기관과 외국인은 이걸로 떼돈을 벌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얘네가 이거 지금 방향성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 무슨 이걸로 무슨 해지를 해. 아니 이걸로 무슨 돈을 벌어. 해지 용도지. 뭐 고버스 인버스 뭐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는 고버스나 인버스에 투자란 말을 안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 이렇게 해서 지수가 내려간다고 치면 1000까지, 만약에 코스피가 1000까지 간다고 쳤을 때 이런 중간중간을 한다든가 뭐 하지, 이거 고버스 인버스로 수익 못 내요. 이게 설계한 구조 자체가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이앤홀딩이 안 돼요. 이 ETF는 절대로. 상품 설계를 그렇게 안 해놨기 때문에. 시간가치 하락은 그냥 먹습니까? LG생건 더 오르긴 힘들까요? 아니 LG생건을 내가, 여러분 LG생건 엊그저께 77만원까지 갔거든요. 77만원까지 갔는데 중국에서 지금 비자 우리나라 발급 거부하고 서로 보복성하고 있잖아요. 그 플레이만 아니었어도 80만원 바로 갔을 텐데, 저는 LG생건은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하방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얘는 어느 정도 버틸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즈한님 LG생건 걱정 말고 가지고 계세요. 보세요. 식음료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걸로 보세요. 여러분 LG생건은 필수 소비재예요. 임의 소비재가 아니야. 아니 이거 여러분들 이 안 닦아요? 여러분들 이빨 안 닦을, 양치 안 해요? 샴푸 안 쓸 거예요? 여러분들 콜라 안 먹을 거예요? 치킨 드실 때? 얘가 이번에 10% 이상 코카콜라 가격 올렸죠. 그리고 계약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갱신했죠.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음식료 업체들 보면 보세요. 원 재료값은 내려가고 있죠. 근데 가격은 소비자한테 전가시켰죠. 그럼 얘는 이익 마진이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이익 마진이 커지죠. 원자재 가격 올랐다고 지금 모든 걸 다 올렸어요. 상품 가격들을. 근데 요새 원자재 가격 내려가죠. 가격은 이미 전가시켰죠, 여러분들한테. 그럼 이익 마진은 커지죠. 왜? 안 내려요.
아시잖아요. 과자값 한번 오르면 안 내려가는 거 아시잖아요. 콜라, 샴푸, 치약, 화장품만 생각하지 마시고 LG생건을 코카콜라 담당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중국 쪽 매출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아직은 미흡하지만 북미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종소리가 날 겁니다. 실적이 괜찮다는. 거기다가 중국하고 으르렁대고 있는 거 어느 순간 조금 쓸데없는 파워게임 조금 줄이면 충분히 이 깨진 데가 85만 원이니까 이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아, 이제 물어볼 거 빨리 물어보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1820원인데 갖고 있어. 가지고 계세요. 안 끝났어요. 자연과 환경 끝난 거 아니니까 가지고 계세요. 이런 애들을 조심해야 돼요. 상반기에 3월 4월 달에 이렇게 1,000원 2,000원짜리 언저리 애들, 이런 애들 그냥 갑자기 상패당해요. 피카츄님 갖고 계신 게 뭐죠? 예, 유니온 모트리얼 박스권이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대만하고 한번 일 치르겠죠. 이 자연환경은 어차피 UAE 경제사절단 참여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세요. 네이버랑 넥슨 게임즈. 게임주 중에 못 가는 게 넥슨 게임즈죠. 좀 못 가요, 유일하게. 왜냐면 넥슨이 지금 게임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게임들이 많이 사그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합니다. 오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신작 TL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거 말고라도 얘는 리니지라는 캐시카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넥슨에는 그런 것도 있지도 않고 그 돌아가신 의장님 약간 공석인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충분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 있지 않는 이상 얘가 모멘텀을 받기란 쉽지가 않다. 아무리 주요 주주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있다 해도 쉽지가 않고, 시그네틱스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힘들어요. 지금 1,000원짜리들이 지금 이제 3월달 되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작년 올해는 지금 분기에 20억씩 믿을 게 못 되죠. 어디서 무슨 얘기가 터질지 모르니까. 이걸 제가 뭐 단적으로 이 회사는 상패를 안 당하거나 회계법인 무사히 통과될 겁니다, 그러기에는 저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뭐 그런 걸 믿지를 않아요. 전혀 이 가격에 있질 않는다는 얘기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치면. 피카츄님 네이버는 갖고 계시면 되고, 네이버 22만원 되면 한번 끊으셔야 돼요. 가봤자 23, 4만원이에요. 장원주님 크래프톤은 안 되죠. 잘 아시죠? 크래프톤 새 게임이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지금 흥행 부진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주가는 안 빠져요. 이미 먼저 여기서 뺐죠. 제가 봤을 때는 크래프톤도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보세요. 단기 반등은 가능해요. 단기 반등. 하지만 추세 하락은 이어질 거다. 왜냐면 얘가 지금 배그 하나죠. 근데 이런 거예요. 보세요. 리니지는 철옹성이죠. 이거는 돈질을 하잖아요. 흔한 말로 현질을 하잖아요. 돈이 오고 가잖아요. 배그가 뭐 그런 게 리니지처럼 있어요? 배그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순간 서든어택처럼 분명히 사라질 거예요. 그럼 뭔가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프로토콜로 나왔는데 전혀 재미없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반등을 살짝 줄 거예요. 20만원 내외를. 그때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아야 돼요. 왜? 하반기에 이게 맞다면 얘부터 빠져요. 이런 애들부터. 비즈니스 모델이 시원찮은 애들. 그럼 이럴 수, 배그 되게 인기 많은데? 아니면 뭐 엄청난데? 그래도 안 된다. 왜? 가격 다른 말로 시총. 아직도 얼토당토. 얼마입니까 지금? 전일시가총액 8조 4천억. 아직도 얼토당토 않은 가격에 있어요. 피카츄님 30% 넘으면 갖고 계세요. HMM은 오늘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뭐 안 되고, HMM은 오늘 많이 오른 건데 이것도 단기 반등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침체가 오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침체가 온다는 건 물건이 안 팔리죠. 그럼 운송이 어떻게 갑니까? 운송이 어떻게 뜰 수 있죠? 침체가 와서 물건들을 서로 선적을 못 하는데 말이 안 되죠. 예,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반등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하루짜리 뉴스에 대한 반등. 정말 그런 거지. 이런 걸로 막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과 반대로 역행하잖아요. 이런 걸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안 했던 말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제가 했던 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비슷하게. 다른 종목도 그렇고. 당신들이 여기서 아무리 얘기할 때는 안 산다. 모를 거다. 분명히. 요 근래 로봇주만 안 갔다라고 하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얘만 여기서 시장에 역행해서 가거든요. 그럼 지금 못 간 게 제가 좋다 그런 게 첫 번째가 레인보우였고 두 번째가 유일 로보틱스였어요. 근데 유일 로보틱스도 엊그저께 쌌어요. 로봇주를 할 거면 이 두 개밖에 없다 사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일 로봇이 여기까지는 당연히 자율 반등이 가겠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개중에 있으니까 그런 걸 하라는 거지. 지금 저렇게 누구죠? 제로백님이 조선주가 어떠냐 뭐 이렇게 하는데 나쁘지는 않은데 얘네가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이에요. 단기 반등은. 예? 얘네가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그냥 안전할 뿐이에요. 하단에 왔기 때문에 테크니컬적으로 리바운드 오는 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통나무님은 제가 못 봤던 분인데 오늘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런 애들 올랐죠. 그냥 2월까지만 통나무님 말씀처럼 2월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냥 대한해운은 볼 것도 없고요. 예, 이구산업도 그냥 한 번 정도 치는 정도. 예,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됐죠? 지금 구리 가격이 이구산업도 칠 수 있죠. 이 정도. 왜? 지금 구리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지만 얘가 실적이 작년에 좋았었어요.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구산업이 좋았거든요. 이런 애들은 충분히 한번 튈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건덕지라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건덕지라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미국 시장도 금요일인데 금요일 치고 저는 요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테슬라가 내려가려고 준비 중인데 저는 뭐 이게 크게 신경 안 쓰고 테슬라 가면은 제가 멤버십 단톡방에 말씀드린 대로 140, 50불 정도 가면 그냥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테슬라 다시 한번 테슬라 영상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하나 테크니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주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땐 어떤 시장에서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을 줬을 땐 메이저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격을 줄 만한 얘한테서의 남들과 다른 점을 찾았기 때문에 줬을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남들과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현격하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의 가치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를 그냥 빼버렸어요. 이렇게. 원래 자리로.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단데 이게 전형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가격까지 줬을 때는 뭔가 테슬라를 굉장히 이 정도 가격까지 멀티플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점이라는 게 존재했을 건데 그럼 지금 그 정도의 멀티플을 줄 이점이 사라졌냐? 전혀 사라지지 않았죠. 차가 조금 인도가 덜 된다. 차 가격을 조금 할인해 주겠다. 그럼 이건 거꾸로 테슬라가 사고 싶었는데 테슬라가 좀 비싸서 못 사고 있던 인플루언서들 아니면 얼리어답터들 그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멀티플을 줄 만큼의 이익이 보장되거나 어떤 장단점이 지금은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었는데 그러기에는 테슬라가 처한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시장에선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어떤 고물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 이걸 너무 많이 반영시켰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여기다가 얘를 갖다 패대기 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가격이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가격 자체로 봤을 때.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싸다 기준이 뭐냐. 그럼 이때는 왜 이렇게 멀티플을 줬어요. 그 비싼데도.
지금은 전혀 멀티플을 주지 않으려고 대려 깎고 있죠, 멀티플을. 프리미엄을 깎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테슬라 이제 끝났다, 안 좋을 거다. 다른 완성차 업체는 호구냐, 그 차들도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테슬라 고유의 해자가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안 먹히고 있는 건데, 시장이 어느 정도 안화되면은 얘부터 돌아서서 그걸 이겨낼 거예요. 절대 죽자 살자 계속 사지 마세요. 여러분, 살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사면 계속 끌어내립니다, 얘네들은. 뭐 제가 테슬라 일주일 전부터, 2주 전부터 분할로 사시라고 처음으로 미국 주식 웬만하면 말 안 하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400불에 산 사람보다 300불에 산 사람보다 200불에 산 사람보다 엄청 싸게 사는 거예요. 이 이점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80불 간다고 그래서. 지금 사고 80불 가면 또 사면 돼요. 이 정도 그냥 우리나라 주식도 아닌 전 세계 전기차의 최소노주, 자율주행의 최대 장점을 갖고 있는 테슬라 모델을, 이게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교해서. 지금 현대중공업은 저거 했으니까 안 보일 거고, 그냥 한국조선해양으로 봅시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든다고 그래서, 세계에서 배를 잘 만든다고 그래서 옛날에 2, 3천 원 하던 주식이 50만 원까지 갔어요. 보세요. 얘도 테슬라처럼 보세요. 테슬라가 410불 정도였어요. 고점이. 얘는 고점이 499불이라고 칩시다. 그냥 49만 9천 원이었어요. 얘도 빠질 때 얘의 반토막은 얼마냐면 50만 원의 반토막은 이 정도입니다. 그럼 25만 원의 반토막은 12만 5천 원 정도예요. 지금 이 구간이 테슬라가 정확히. 근데 저는 이 정도만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 정도는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테슬라를.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돈을 풀기 시작하면 그땐 다시 테슬라 갈 거란 얘기예요. 당분간 그 주식시장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저점을 트라이 했기 때문에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그러니까 상패 시즌 그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나고, 자, 오늘부터 미국 시장 실적 발표 있는데, 오늘부터 JP 모간이라든가 뭐 블랙락, 뭐 시티그룹부터 웰스파고 뭐 이런 데가 실적, 금융권부터 실적 발표를 해요. 4분기에. 얘네들이 어떤 스타트를 끊냐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칼라가 변할 수는 있지만, 당장 갑자기 급격한 하락이 우리가 모르는 또 리세션 같은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본전 근처에서 주식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파시는 걸 하시기 바라고, 지금 수급 상황 보면 기관들이 다시 끌어올리기로 갔고 외국인이 코스피를 많이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다시 보면은 얼마나 샀죠? 1조, 2조 5천억 샀거든요. 요 근래에 2조 5천억 샀고 외국인 그 기관은 1조 이상 샀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단기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뭐 좀 짜증내고 이런 거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한테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익 잘 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화이팅 하시고 설날 전까지 화이팅 해봅시다.